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홍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1월 26일이죠. 1월 때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자, 오늘 증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오늘 뭐 코스피가 한 2% 가까이 좀 빠졌고, 코스닥이 지금 한 0.5%, 그 다음에 뭐 일단 그 두 개, 그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뭐 양시장 모두 좀 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아 증시 있죠? 아시아 증시 뭐 중국이나 일본 증시도 오늘은 좀 하락을 했는데, 뭐 사실상 오르면 조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당연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즘 개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을 보면, 근데 이제 요즘 개인이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언론에서 굉장히 뭔가 시끄럽게 떠들고, 그로 인해서 개인들이 좀 들러붙는 상황들이 이제 나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조금 끌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끌리는 동안 우리는 또 이제 수익을 좀 만들어내야 될 텐데, 포인트를 모르면 수익 만들기가 여러분들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을 보면서 누군가 좀 기뻐하실 분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뭐 현금이 있는 분들은 좋은 거고, 또 현금이 많이 없는 분들은 빠지면 걱정스러운 거죠. 사실 주식이라는 게 상대적이에요. 그죠? 상대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매도 규모가 상당히 좀 컸는데, 어떠한 흐름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2조 2천억, 그 다음에 기관이 2조 3천억, 마치 짝이라도 한 듯 금액이 거의 비슷하죠. 오늘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4조 6천억이 좀 넘어갑니다.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요즘에 이제 뭐 뉴스를 보시면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 자금이 고스란히 시장으로 들어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사실상 예금 잔액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6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통장 만들어서 예금해 놓은 잔액도 600조가 넘는다.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 예탁금이 늘어나면 추정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으로. 그죠? 근데 이제 신용잔고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신용잔고도 같이 커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가 이제 어떤 빚에 대한 규모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오늘 현재로서는 외국인 기관 매도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FOMC가 이제 오늘부터 좀 시작이 되죠. 26일에서 언제? 27일까지입니다. 26일에서 27일까지예요, 여러분들. FOMC가 뭔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그지? FOMC가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통위라 그러죠.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을 하는 날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 결국에는 이 연준 회의가 FOMC 회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FOMC 회의에서 뭐가 결정돼요? 금리가 결정되고 전체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때 FOMC 회의를 앞두고 매도세가 지금 대거 좀 출현됐다라는 건 우려감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0.5% 하락 중이고, 오늘 뭐 중국이 한 1.2%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지금 오늘 한 1% 정도 하락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정이 좀 나왔는데, 자금이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회수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랐다라는 거고, 그 이유를 보니 FOMC 때문이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FOMC 때문에 한 번에, 그러니까 일시적인 자금의 이탈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자금의 이탈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알 수 없죠. 그죠? 이거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여러분들 반드시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 결국에는 지금 땡겨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이제 처음 사회생활하면서 신용카드 만들어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건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내가 쓸 때는 기분이 좋아. 하지만 내가 그거를 채워 넣으려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월급 받고 그냥 내 통장만 거쳐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증시에서 많이 땡겨 쓰면 막상 호재가 발생됐을 때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신용카드도 땡겨 썼는데 막상 기분 좋은 월급날이 됐는데 남는 게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이랑 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추세적인 어떤 흐름인지 일시적인 흐름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드렸죠. 아마 이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이야기 뭔지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메이저들, 기관과 외국인들이죠. 이제 그들의 매도 규모는 상당히 크게 지금 시장에 좀 출회가 되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애플, 테슬라, 그죠? 애플이 지금 신고가예요. 신고가입니다. 근데 이제 신고가를 보인 이유가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이제 증권사 전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막상 실적이 이제 고점이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으면 어떻게 빠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식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대선 끝나면 대선 관련주를 보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실적 기대감이 있었던 애들은 실적이 끝나면 그 이후에 흐름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필수예요. 자,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이 일정 체크 하는 게 귀찮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라 그랬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신 있는 그대로 움직여야 돼. 하나는 듣고 하나는 안 듣고 이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움직이셔야 돼. 근데 사람 고집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세가지고 있는 그대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아요. 현금 만드세요 그러면 현금 안 만들고, 얼마만큼 사세요 그러면 더 사고, 파세요 그러면 안 팔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주 오늘도 지금 현대차 실적이 여러분들 예상보다 좀 저조했습니다. 1조 7천억이 넘어가는 거를 예상치로 봤거든요. 근데 1조 6,400억 정도, 한 1,000억 정도 좀 모자랍니다. 이 부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애플, 테슬라는 수요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 우리는 언제 목요일날 아침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요, 우리나라에서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돼 있죠. 기아차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G 화학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실적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기대치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중요한 건 실적 발표가 됐음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만약에 나와버리면 일시적으로 좀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내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 LG와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가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왔고 사실. 그래서 이 부분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주식을 항상 그래요. 내가 매수할 때는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대형주 기아차나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마 사람들 엄청 꼬셨을 겁니다. 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였죠. 어저께 신고가였죠. 신고가면 한 번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매수하신 개인들 어저께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죠? 근데 오늘 결과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결국 매도가 엄청나게 크지. 4조 7천억 팔았어요, 오늘. 그죠? 우리가 이제 타짜 봐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초보들한테 고수들이 이러죠. 나중에 돈 많이 갖고 오면 그때 어떻게 왕창 따버리지. 주식도 비슷해요. 강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항상 좋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VIP 가족분들은 분명히 얘기를 좀 들으셨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에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요 설명. 그러니까 지금 뭐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지만 심리가 온전치 못한 개인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죠? 자, 요때는 뭐예요? 싸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지만 요때는 싼 자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요때는 무슨 자리? 시장이 좋으나, 그러니까 강하지만 뭐예요? 비싼 자리. 라고 제가 어저께 시황에서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 싸니까 어느 정도 시간만 투자하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비싸니까 결국에는 더 누군가 땡겨주지 않으면 쉽게 내려올 수 있는 자리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신고가 찍더니 오늘 하루 만에 바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가 뭐 갈자리죠. 어제 차트가 갈자리. 하지만 오늘은 그 상승을 하루 만에 바로 뒤집어 버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요 양봉 때문에 어제 매수하신 분들이나 홀딩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건데, 분명히 일정 현금 비중은 뭐 확보해 놓고 시장 보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눌릴 때, 아, 좋아. 그러면 내가 만든 현금으로 오늘 사자. 내지는 내일 사자. 이제 이 부분들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음이 좀 편하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어때요? 굉장히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부분들. 자, 시세 상승에 따른 수익은 실현 전까지는 모두 장부상이 이길 뿐이다. 내 포트, 내 지금 계좌의 20%, 내 계좌가 20% 수익이야. 근데 계속 무리해서 하나도 안 팔아.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오늘처럼 일주일만 빠지잖아요. 다 까먹어요 이거. 진짜 농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 근데 지금은 그냥 무턱대고 사는 거. 야, 누가 뭐 돈 벌었대더라. 아니면 방송에서도 지금 동학개미가 성공했대더라. 근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동학개미가 여러분들 다 성공한 게 아닙니다. 동학개미 때문에 성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데, 많은 개인들이 좀 믿고 싶은 대로 좀 믿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좀 밀렸지만 추세가 아직까지 꺾였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갈 때 빠질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은 순환매가 여러분들 나오거든.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순서대로 환매. 그러니까 순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순환해서 움직인다.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누가 가고, 두 번째 누가 가고, 세 번째 누가 가고, 네 번째 누가 가고, 다섯 번째 누가 가고. 그럼 대형주 가고, 중소형주 가고, 그죠? 그다음에 IT 가고, 자동차 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라는 거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하시면 내가 지금 좀 팔아야겠다 아니면 보유해야겠다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거든. 하지만 이거를 이제 기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매수할 때는 기업이 좋지.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고 세계에서도 알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로 따지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뭔데? 돈 벌기 위해서 하죠. 그지? 가급적이면 돈 빨리 버는 게 좋은 거예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지.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주식을 이왕 시작했으면 빨리 수익 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왜? 일단 나는 주식을 시작한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돈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으면 가급적이면 빠른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무조건 장투하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워렌 버핏이 아니야, 사실. 무조건 장투하는 게 개인들한테 꼭 좋은 수익을 거두게끔 만드는 요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업은 좋은데 주가가 밀리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 기업은 좋아. 하지만 주가가 밀려. 뭐가 잘못돼서? 타이밍이 잘못돼서. 이런 경우는 뭐 계속 사야 돼요? 버텨야 돼? 왜?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리스크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수익 실현할 수 있으면 하면서 대응하는 게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개인들은 그렇게 하셔야 수익이 나죠. 그죠? 지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어. 뭐 주식 경험이. 근데 그 중에선 누군가 수익이 보셨을 거고 누군가 수익이 아직 안 났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내가 주식이 잘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지 아직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것저것 지금 방송을 듣거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기가 좀 힘들면 차트 분석만 한다고 여러분들 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 됐건 자, 지금은 보세요. 지수가 어디 여기 고점인데 개인이 어떻게 많이 샀잖아. 그죠? 이때 외국인 기관들은 어떻게 계속 팔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요 자리, 잠깐만 1월 달에만 얼마 매수했는지 한번 볼까요? 17조 샀습니다. 17조. 17조. 여러분들. 지수로 따지면 어디? 3070포인트 이상.
지수로 따지면 여러분들 요 자리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요만큼,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3070포인트 이상에서 개인들이 산 금액이 17조 원이에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자리에서 개인들이 수익을 모조리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기 위해선 이거를 누군가 더 땡겨줘야 된다고. 근데 개인들이 17조 원, 18조라고 칩시다. 18조 원 매수했어. 그러면 이 매물소와 하고 누군가는 더 사야겠네. 그래야 여러분들 어떻게 개인들의 일단 수익에 만족스럽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바보냐고 여러분들. 개인들이 매수한 거 지금 땡겨줄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자리 많이 샀다고 시장이 이제 못 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개인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고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지난 방송에서 분명히 해드렸죠. 개인들이 매수 많이 했어요. 수익 내기 힘들 거려. 왜? 그 이상 개인들이 매수한 금액 이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안 땡겨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저 유튜브 녹화본에 여러분들 내용 다 있습니다. 이거 못 믿겠으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왜? 주식은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내가 갖고 있는 걸 상대방한테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럼 상대방이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내 걸 비싸게 사줘야 내가 돈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떼거지로 몰려가고 18조 원을 그냥 물량 사버리면 외국인 기관이 사주겠어. 똑같은 개인이 여러분들 그럼 20조 이상 사야 이게 그거든. 근데 개인이 산다고 여러분들 지수 안 올라간다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백날 사봐야 지수는 못 땡겨요. 개인들이 많이 사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외국인들이 땡겨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 언제? 작년처럼. 그죠? 코로나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예요? 장 막판에 꼬리가 달린 이유가 여러분들 뭐예요? 개인이 사서? 아닙니다. 잠깐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펜이 갑자기 사라졌어.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니까 땡겨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외국인들이 살짝 사면은 시장이 확 들어 올려진단 말이에요. 오늘 꼬리가 길지는 않아요. 그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살짝 지금 꼬리가 좀 생겼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죠? 자, 분봉 보시면 언제부터예요? 시간이 지금 2시 대략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한 시간이랑 여러분들 거의 비슷하죠? 외국인들이 선물 언제? 2시 지금 2시 반. 근데 얘는 지금 1시 후반대, 그러니까 2시 초부터 조금 코스닥이 저점이 좀 달리기 시작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약간의 꼴이지만 그때부터 뭐하기 시작했다. 회복이 됐다. 왜? 누가 사서? 외국인들이 살짝 당겨서 그래요. 선물을. 근데 현물 매도는 지속되면서 크게 회복되지는 않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 아까 2시라 그랬잖아요. 요 무렵이에요. 요 무렵. 딱 보시면 2시에 어떻게 바닥지고 조금 사니까 이렇게 조금 사니까 지수가 어떻게 돼? 올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들이 지금 그 외국인들 기관들이 계속 파는 시점에서 얘네들이 매도를 멈추거나 조금 사주면 지수가 좀 땡겨져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돼. 똑같이 개인들이 많이 산다? 근데 얘네들이 계속 판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절대 매수 타이밍이 아니에요. 장투하실 분 아니면은 그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여러분들 그냥 사놓는다고 주식에서 수익 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왜? 이걸 아셔야 돼. 제가 없는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차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익을 했는데 누군가는 오늘 아직 누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본전 내지는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이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제대로 잡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우리는 여러분들 대형주 절대 안 샀거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차. 그거 아니래도 수익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개인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9.11 테러 때 주식해본 분,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러분들 미네르바가 누군지 알아요? 미네르바? 모르죠? 미네르바. 아무튼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주식해본 분, 2011년도 때 주식해본 분 안 계시죠? 작년에 주식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버는 사람 물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벌었던 거 다 토하게 돼 있습니다.
뭐 하면? 대응 잘못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존버하는 게 여러분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아,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얼마였겠네. 주식도 삼성전자 옛날에 내가 투자했었으면 얼마였겠네. IMF 때 투자했었으면 얼마였겠네.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 당시 투자를 했었다고 하더라도 못 들고 있으면 의미 없잖아. 그죠? 의미 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존버 못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18조 원 지금 1월달 개인들이 매수 많이 했네. 그럼 다른 게 이제 올라가죠. 다른 게 여러분들 움직인다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전략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뭐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아니 우리선 FNG라든지 두산 피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지금 수익 실현 내지는 추천들을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면 이 부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천드리고 타이밍 잡아드려서 여러분들 차익한 종목이 이제 세 가지죠.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물론 알파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차익된 종목이 더 많을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인지 디스플레이 여러분도 오늘 20% 급등했죠.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뭔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죠. 그 다음에 우리손 FNG 뭔데? 돼지고기값 상승 수혜줍니다. 자, 이런 종목들로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수익이에요. 20%가 넘는 차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손 FNG는 한 10%, 그 다음에 이제 에지테크 같은 경우는 7에서 한 10%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뭐 현금 만들었지. 그럼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야, 그럼 더 갈 수 있는 거 왜 파냐 그러는데 시장 빠지면 여러분들 더 가고 못 가고 어디 있어? 중요한 건 그거 누가 몰라? 그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높낮이가 중요한 거예요. 높낮이.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시장이 빠졌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현금이 있는 사람이 좋잖아. 언제처럼. 작년 3월 때처럼. 그죠? 근데 막상 그 당시에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 아니 그 당시에 그럼 18조 원 사든가. 지금 사지 말고. 고점에 18조 원 사놓고 주가 안 땡겨놓는다고 지금 징징대면 누가 땡겨놓겠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 타이밍 싸움이에요. 내가 기업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매매를 못하면 뭐해? 손실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으니까 그냥 타이밍 무시하고 내가 매수해 놓으면 그냥 수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한 5년에서 10년 들고 계실 생각 아니시면 장투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호재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많지 않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요게 반드시 호재냐 보겠습니다. 자, 영국이랑 미국이랑 확진자가 뚝 정점 지났나 이런 이야기 좀 나오거든요. 1월부터 뭐 작년 12월이죠. 그때부터 뭐가 진행됩니까? 백신, 그 다음에 지금 봉쇄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300명대로 뚝 떨어졌잖아요. 1000명이 넘어가다가 떨어졌어. 근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탈리아도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백신은 맞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들 집에 있고 하니 뭐하고 있어? 확진자가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분명히 그랬지만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반드시 호재일 거냐? 물음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경기가 좋아지면 뭐해?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뭐 자금이 어떻게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금이 회수되면 뭐해? 유동성 장세는 끝날 가능성이 높고 뭐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주시장이 끝나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때는 실적 장세로 여러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거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실적이 요만큼, 실적 때문에 요만큼 올라왔는데 거품 때문에 요만큼 올라왔어. 그럼 요만큼이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 근데 이제 항상 빠질 때는 이렇게 또 밀려요. 실적, 기본적인 어떤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빠지거든. 그러면 그 빠질 때 우린 뭐 할 수 있어야 돼? 저점 매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게 다시 정상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어떻게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생각을 여러분들 잘해야 돼. 그래서 20년 4개월 만에 1000싹 찍으면 뭐하냐.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 사실. 1000싹 찍은 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0싹 찍으면 여러분들 계좌에 갑자기 따블이 돼? 아니잖아. 그죠? 그런 뉴스 여러분들 이런 어떤 뉴스에 혹하지 마세요. 그냥 별 의미 없습니다.
3200포인트, 뭐 3000포인트, 3100포인트, 뭐 1000포인트 이런 거 의미 없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사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는가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주식이라는 건. 그냥 무턱대고 사놓고 여러분들 호재 있을 때 주식 사는 거 쉬워요. 근데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항상 개인들이 호재 있을 때 많이 매수하다가 옛날 개인들도 항상 어떻게 잘못 매매하다가 어떻게 나가리 되고 잘못 매매하다 나가리 되고 우리가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라 그래갖고 무조건 존버하면 여러분들 돈 벌지 못하는 게 딱 증명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당신들의 어떤 시대에는 사실 굉장히 성장 산업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굴뚝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제 장치 산업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죠? 설비 투자가 좀 필요한 거. 제조업에 이제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옛날 뭐 80년대, 7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초반까지도 이 업종에 대해서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좋았거든. 근데 보시다시피 포스코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2008년도, 9년도 고점을 못 넘깁니다. 60만원, 70만원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절반도 회복을 못 했어요. 사실은. 아시겠죠? 대우건설 볼까?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29,800원이 여러분들 고점인데 지금 얼마? 6,000원이에요. 장투가 옳다고? 이때는 이 종목이 잘 나가는 종목 아니었을까요? 잘 나가는 기업이었겠지. 이때도 그죠? 장투가 여러분들 무조건 옳지가 않아. 지나고 봤을 때 꼭대기에 있는 거면 아 잘했다 하는 거지만 막상 매수할 때는 다 좋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나쁜 종목 누가 사? 그죠? 그 시점에선 누구나 다 좋으니까 그 종목을 샀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여러분들 주식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뭐 해야 돼? 신용장고 조금 내려와야 되고요.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좀 더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빨리빨리 매수하다가 어떻게 손실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21선은 타고 가도 22선 근처에서 사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좋아. 그죠? 근데 지금은 오늘 빠졌다고 또 4주 6천억이나 사놨으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고점을 쉽게 넘기기는 지금 좀 어렵다. 오히려 밀리면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전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확진자가 줄어들고 보복 심리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뭐 실적 장세가 여러분들 펼쳐질 때 제가 볼 땐 삼성전자가 다시 고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호재나 다 나왔어. 인텔과 계약했는데도 못 가. 그럼 애플이랑 계약해야 이제 올라갈래나? 아니면 반도체 가격이 지금 여기서 쭉 올라가면 그지? 이제 이 부분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지만 누군가의 어떤 불행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제 동물의 세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주식시장도 좀 비슷해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뭐 잘하면 100만 잘하시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런 포인트를 잘 모르면 그냥 기업 계속 사놓고 존버만 하다가 본전 기다리는 그걸 기대하다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떨고져 나간다니까 떨어져. 우리는 본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익을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좋은 종목, 나쁜 종목 구분 짓지 말고 수익 볼 수 있는 거. 물론 제가 나쁜 종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잡주는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을 안 합니다. 뭐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죠? 점유율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거나, 이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 제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자, 전략 종목을 그동안에 추천드렸을 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매수할 때 따라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개인들의 매도를 우리가 좀 받아내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투매라는 건데, 개인들의 투매에 대한 증상은 여러분들 딱 두 가지거든. 뭐
반대 매매 나올 때,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 개인들의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미수나 신용 써보신 분들은 아마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내가 미수나 신용 썼는데 돈을 못 채워 넣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매도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팔든 반대 매매가 나가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매도가 나올 때 개인들의 어떤 매물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개인들이 매도할 때 시장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뭐 하자? 그때는 우리가 매도가 아니라 매수하자. 예. 이제 그 타이밍을 10월 말에 제대로 좀 잡아드렸잖아요. 그때. 그죠? 근데 되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들. 12월 말이니까 이건 12월 그거네. 어쩐지 좀 차트가 이상하더라. 요 자리죠. 이거 왜 박스권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트쟁이들은 이때 무조건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쟁이들이 이때 무조건 털린다. 근데 결국에는 이때 뭐 개인 투매 나오고 급등 나왔죠. 근데 지금은 아직 개인 투매가 나올 자리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격도가 좀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21선 현재 주가, 61선 현재 주가, 121선, 그 다음에 481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평선이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발산이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한 점으로 모이는 걸 뭐예요? 수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수렴이 잘 된 종목들, 지수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를 잘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에너지가 응축이 돼 있는 건데 발산만 한 주식은 이건 매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다. 잘 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지면 급락 나올 수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21선, 61선, 121선, 그 다음에 이제 초장기 이평선이 어떻게 갭이 크죠, 여러분들? 그지? 근데 요때는 어떻게 갭이 작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격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격도가 작을 때보다 클 때는 진폭이 커져요. 그럼 진폭이 커질 때는 리스크가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으로서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못하면 고점에 상투 잡으면 어떻게 그냥 물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야 누가 돈 벌었대 내지는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직장인들끼리 야 나 이번에 30% 벌었는데 너도 한번 해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지. 그럼 30% 벌었는데 또 자랑하려면 30%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여주려다가 제대로 못 팔아갖고 20%나 10% 깎여버리는 경우.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매매하는 개인들이 진짜 많아요. 주변에. 자랑하려고.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부상의 이익만 그냥 보고 기분 좋고 안 팔다가 어떻게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들 우리가 좀 필히 기억하자. 그래서 지금은 너무 대형주를 모아자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리가 아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수급적으로 개인들 따라가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실적 전세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FOMC 회의 결과는 사실 이미 오늘 반영이 됐어요. 일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 현지 시간 27일날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는 동결이 될 거고 금리는 동결이 당연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출구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돈 뿌려놨던 거 어떻게 회수하는 거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건데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당장에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서 지금은 당장의 출구 전략 이야기는 나올 것 같진 않다라고 제가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FOMC 회의 끝나기 전에 약간 시위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너 지금 출구 전략 쓰면 시장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적절한 정책을 써.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지. 아시겠죠? 자, 요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